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부정평가 사유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예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명품백이 나와도 수사도 안 하고 뭐 이제야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 완전히 그냥 논외로 치고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책 지우신 분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그렇습니다. 예, 주민 아크로비스타 주민 그 변호사님이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김건희 여사는 그냥 성역인 거네요. 안 부르겠죠. 검찰 인사까지 다 끝내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담당 부장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힘이 있지만 네.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차장 위에 검사장급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네. 부장이 혼자 결정 못해요.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옛날에 화장품도 주고 다 뜯어보더라. 예. 그러니까 상품이 맞고 뭐까지 확인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방을 어디 맡겨놨다는 거지만 화장품 뜯어보면 일단은 그거는 써야 되는 거잖아. 아니 내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가 뭐 청탁이 있었다. 어디 뭐 묘지에라는 말로 했더니 바로 뭐 담당 그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 왔다는 얘기잖아요.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적인 게 했더니 그쪽에서 결국 보훈처에서 전화 왔더라라는 얘기잖아요.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사청탁이 아니라 무슨 청탁이라고 이게 아마 무슨 어디 보훈처에 김창준 그렇죠. 안장 국민묘지 안장 국민묘지 안장을 부탁했는데 실제로 보훈처 직원이 연락이 왔다는 전화를 거잖아요. 해서 뭐 이분이 뭐 과거에 무슨 뭐 뭐 범죄 전력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통보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청탁이 일단 이루어진 거죠. 청탁이 이루어진 거죠. 거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뭔가 줬고 대가를 줬고 그 다음에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락 왔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조사를 안 해요. 그걸 왜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의 구속 요건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이 실현됐냐 여부는 안 묻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로 가는 거고 청탁이 없더라도 직접 뇌물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정유라에게는 최순실의 딸이지만 말두필이 필요하니까 삼성이 본인들 거 해결하려고 말두필을 사준 겁니다. 그 뇌물로 됐죠. 맞아요. 지금 요 김건희 씨는 양주랑 명품백을 좋아하나 봐요. 책은 버리고 안 좋아하니까 이거 좋아하는 걸 주니까 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물죄의 정의가요. 유무형의 모든 이익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성접대 해주는 것도 뇌물로 보고 있어요. 무형의 이익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왔는데 그 명품백이라고 하는 뇌물 그 직접 증거 물증까지도 아직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아니, 검찰은 그 3,000명 뭐 하는 겁니까?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아니 근데 그 명품백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압수수색을 해야죠. 갖고 와야죠. 그렇죠.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그 경제공동체론도 사실 최순실은 관저에 가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매일 살잖아요. 살고 있어요. 그럼 직접적인 경제공동체라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 이거 윤석열 본인에 대한 자기 모순이고 전 이게 더 심각하다 보는데 최재형 목사의 청탁까지 나왔고 공무원, 그러니까 공조직이 움직였다라는 사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드는 추측은요. 최재형 목사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민원 부탁하는 사람들 양주 싸들고 오고 명품백 사갖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최재형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뒤에 줄을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날만 줄 섰을까요? 그 다음 날은 줄 안 섰을까요? 이게 하나 고민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명품백 가지고 그 국민묘지 안장권을 갖다가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라고 하면요. 양평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그냥 국가 기관들이 다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노선을 트니까 마침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렇다면 저는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이 지금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손이 뻗쳐 있는데 양평 더한 것도 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총동원이 됐겠죠. 총동원이 장관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를 둘러싼 이런 부패 혐의들은 지금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드러난 것부터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코바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출입 그 아크로비스타에 아니 아크로비스타 CCTV 다 있어. 다 까봐야죠. 다. 그 부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네.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럼요. 거기는 뭐 개인 사무실이긴 하지만 앞에 출입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폰을 뺏어야 돼. 폰을 그렇죠. 김건희 여사 폰도 그렇죠. 세대란 얘기가 있어요. 세대든 열대든 요즘 뭐 조회하면 금방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뭐 양주가 몇 병인지 더 뒤져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진짜로 뭘 받았을지 모르니까. 양주는 다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뇌물을 먹으면 상관없어요. 유무용의 모든 이익 마셨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내가 보기에는 못 내는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네. 명품은 다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보관 창고에 보관해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오. 그렇잖아요. 그러네. 막 써버리는데 막 달아졌어. 네, 네.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냐면 백화점에 사면 다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그 갖다 줬으면 봐라 이거 우리가 그냥 있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달아져 버렸으면 아무리 새 걸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어디 들고 다닌 건 없어요. 서울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최혜병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엉뚱한 말 하니까는 범행 막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록물도 똑같습니다. 뇌물인데 뇌물 피하려고 또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대통령 기록물법 보면요. 임의로 훼손하잖아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 피하려다가 기록물로 가니까 또 책을 버렸지 막 모든 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변호사를 못 쓴 거예요. 변호가 다 엉망진창돼가지고 좋은 변호사 여기 2명이나 있는데. 아니, 저희 같으면 다 진실을 밝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다 산이 꼬여 있어요. 근데 핵심은 뇌물 사안이고 청탁 대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 핸드폰까지도 저는 다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뇌물 사안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권한이 없잖아요. 좀 남편 보고 주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부부는 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주머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 사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같이 쓴 거예요, 둘이. 대통령 권한을 쉐어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부인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 보고 준 거지 부인 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둘이 이혼해서 봐요. 주겠어요? 줄 리가 없잖아요. 권한이 없는데 결국은 대통령 보고 주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온로비 사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 온로비. 그러니까 총장의 배우자들이 명품 옷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사 엄정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로비 사건처럼 배우자를 보고 줬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배우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건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왜 안 해요? 압수수색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 영장 만드는데 1시간 안에 씁니다. 그렇죠. 이름만 바꿔서. 이것도 1시간이면 영장 양식 똑같으니까. 진짜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데 시간 안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냐 이 간단한 일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지금 안동환 검사 탄핵은 뭐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이 안동원 검사 아까 내가 잠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위법하다는 게 아마 9명 중에 6분. 6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분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2분은 이제 4분은 중대하다고 보고 2분은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건데 사실은 이런 기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했다 무죄나면 다른 걸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또 그게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 그것만 봤을 때 무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데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실정법 위반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률 준수의 의무가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보니까 엄격하죠. 기준 잣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랑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 남용이냐 아니냐는 약간 판단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직권 남용처럼 직권 남용도 남용이냐 아니냐 있는데 공소권 남용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또 기소했는데 유죄가 났잖아. 대법원에서. 유죄 난 건 아니죠.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했지만 뭐 기소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사 중인 것도 있지만 현행법 위반들이 많아요. 실질법 위반들이 많아서 좀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헌재가 조금 이제 이게 좀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약간 어찌 보면 새로 임명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약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눈치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사 탄핵이 첫 사례인데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인용이 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수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검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뭐 오빠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스타 검사들 스타 검사 나오는데 사실은 처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약간 성역으로 남아 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기소를 해도 뭐 고소를 해도 수사를 안 하고 검찰에 있고 있으니까 하우지 예의적인 경우 몇몇 죄만 이 공수처에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검사 사건들이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 사건이 이만큼 쌓여 있어서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각지대
문제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검찰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관이 없잖아요. 예, 예. 자정작용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판결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위법 사안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이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 항상 그게 딜레마 상황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뭐 다들 좀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탄핵이랑 검사 탄핵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소추할 때도요 제적의 3분의 1을 해놓은 이유가 그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거가 민주도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검사 탄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탄핵 요건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을 하는 거고요. 전 이게 상시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검사의 경우는 대통령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도 4명은 인용하자라는 주장이었는데 나머지 5명이 뭐 탄핵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뭐 2명, 3명 아니지만은 좀 판단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다음번부터는 아마 실정법 위반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합의 없는 법안을 거부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상 생각은 위헌이다라고 했더니 김기현 전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병에 단단히 걸렸다.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좀 탄핵 유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파업 유도 같이 탄핵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의장도 선출하고 이후에 뭐 계속 나갈 텐데 뭐. 근데 탄핵 유도는 너무 잘못된 얘기인 게요.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그럼 우즈베키스탄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탄핵 유도를 얘기해요. 탄핵은 탄핵의 요건이 있으면 국회가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문제지 누가 유도한다고 되고 유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좀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또 안 세우는 듯 하고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는 법적인 탄핵이야 뭐 헌재에서 하고 국회에서 소추하는 거지만 국민들은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게 타당하냐 이게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그럼 국회에서 합의 안 돼서 통과 안 되면 뭐하러 선거를 해요. 다수당 소수당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표결로 하는 거잖아요. 표결은 결국 다수결이 원린 거고 물론 합의하면 좋죠. 근데 지금 뭐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가 아무 사실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뭐 하면 뭐예요? 다 거부권이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법 통과 그러니까 민생이나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렇게 지원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회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되고 합의한 거는 그럼 잘 지켜주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거는 저는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존중 안 하고 있다. 존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국회는 그냥 계속 그냥 뭐 회의만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권한 행사해야죠. 국회 권한은 입법이에요. 저도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국회법에 다 표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과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신이죠. 합의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시켰습니까? 그때도 표결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합의로 안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합의로 쫓아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쓸 때는 밀어붙이면 정당한 거고 또 자기들이 수비를 할 때는 합의해서 갖고 오죠.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소수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갖다 쓰는 거는 좀 너무나도 없어 보인다. 본인들이 했던 사례들 찾아보시면 지금 합의 처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를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건건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쪽에서는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면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만 되는, 그러니까 초현실적 자유만 대통령이 혼자 누리니까 저렇게 자유 얘기만 2년 내내 떠들면서 타인의 자유는 다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 논리식의 그런 자유관이다. 매우 잘못된 거죠.